한평생 농사를 지으시다 은퇴하신 아버지. 아끼시던 그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농지은행이 동행합니다. 직접 농사짓기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은 간편하게, 관리는 편리하게. 농지은행. 제32회 한산모시 문화제가 오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천에서 펼쳐집니다. 모시꽃 피다 주제 공연과 인기 가수 축하 공연, 한산모시 패션쇼, 저산파르 길쌈놀이 등 한산모시 문화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을 끝으로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재보궐선거를 처음으로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선거를 거듭할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충남 서천군은 이번에도 역시 31.1%로 충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자랑했습니다. 지역민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 모습을 이지원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사전투표소를 찾는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충남 서천군 곳곳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는 휴일 내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62%를 기록하면서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의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14%보다 0.48% 높은 수치입니다. 서천군 또한 높은 사전투표율을 자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천군의 유권자 45,864명 가운데 14,265명이 사전투표를 마쳐 투표율이 31.10%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10명 중 3명이 투표를 마친 것입니다. 직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6.03%인 것과 비교해도 5.07% 높은 수치입니다. 서천군의 사전투표율은 충남도에서도 높은 순위에 자리했습니다. 충남도의 사전투표율 20.25% 중 청양군이 34.85%, 서천군이 31.10%, 부여군이 29.59%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1.04%로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이 25.20%, 전북이 24.41%를 기록했으며 대구는 14.8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한 서천군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1.8%를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 나소열 후보와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맞붙은 충남 보령 서천 지역이 29.7%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때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전국 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첫 시작으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사전투표 도입 이후 지방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만큼 본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로 사전투표율이 선거를 치를수록 높아지면서 유권자와 후보자가 함께 만드는 서천의 미래 또한 기대되는 바입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사전투표가 모두 마무리되고 이제 본투표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선거운동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후보자들이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끊이지 않는 공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후보자들이 고발되는 등 혼탁한 선거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후보들 모두 막바지 선거운동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서천군에서는 더 치열한 선거 유세전이 이어졌습니다. 유세 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는가 하면 시장을 돌며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마지막 눈도장을 찍기 바쁜 모습입니다. 여야 충남지사 후보들도 막판 유세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지난 29일부터 선거일까지 무박 3일 유세에 나섰습니다. 양 후보는 새벽까지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유권자 한 명이라도 더 만나겠다는 각오로 충남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된 천안 아산에서의 집중 유세 행보를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양 후보와 달리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충남 15개 시군을 모두 다니는 순회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충남의 아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충남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전 마무리가 한창인 가운데 서천 군수전 공방은 마지막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광 후보는 지난 30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가 과연 지역에 대한 상식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유 후보는 해양 전문가를 자임하는 김 후보가 어민들의 염원인 해수유통을 왜 반대하는지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해수유통 반대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TV토론을 통해 서천 앞바다 환경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수유통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끊임없는 공방과 함께 갖은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본투표일을 닷새 앞두고 서천군 선관위는 한 후보자의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을 대전경찰청에 고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한 후보자가 지난 4월에서 5월까지 명함, 벽보 등에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또 한 명의 후보자가 경력 등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선거가 막판 혼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바지에 이른 선거 전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진행됐던 사전투표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6월 1일 본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1일 선거 역시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지역민들의 꼼꼼한 감시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제도를 통해 내가 뽑은 동네 일꾼을 감시할 수 있는지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을 끝으로 기록적 투표율을 보인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건 6월 1일 본선거입니다. 물론 6월 1일 선거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후 직접 뽑은 동네 일꾼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 역시 유권자들의 몫일 텐데요. 동네 일꾼을 감시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란 시도지사나 구청장, 시장, 군수 등이 법을 어기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지역 주민의 서명을 모아 정부나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사 청구 주민 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입니다. 다음으로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임기가 남았다면 주민들이 힘을 모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조례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례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 및 개정과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청구권자 연령이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지고 또 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이 강화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힘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등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있습니다. 주민이 자신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투표해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역시 올해 주민투표권자 및 청구권자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되고 전자서명 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주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의 직접 참여 제도에 참여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이 79%로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지방자치가 조직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자리를 잡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선 제도를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모든 유권자에게 주어지는 투표권, 소중한 투표권 행사는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부터 이동약자까지 투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앵커 리포트로 정리해드립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참정권.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지만 유권자에게 주어지는 한 표 한 표는 소중하기 마련인데요. 모든 유권자에게 주어지는 투표권에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역시 공평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으로 배송한 점자형 투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에 전화를 걸어 음성으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표소에는 확대경과 점자용지 등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투표 보조용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투표 안내 애니메이션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당일에는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선거관리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가족 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지정한 투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의 수어 영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영상통화를 통해 수어 통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경우에는 투표날 휠체어를 싣고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지원받거나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등의 선관위 대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는 1층이나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 곳으로 마련돼 이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보물의 경우 지방의원의 선거에는 공보물 마련이 의무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원의 공약은 자세히 살펴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를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지역 선관위나 투표소마다 다르다는 게 한계점으로 꼽힙니다. 이에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연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 준비된 선관위의 대책과 관련해 장애인들이 국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더욱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개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즐길 수 없었던 꼴값 축제가 드디어 3년 만에 개막했습니다. 그 현장은 싱싱한 꼴뚜기와 갑오징어를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들로 북적였는데요. 3년의 긴 기간에 보답하듯 주민들의 성원이 뜨거웠습니다. 열기 가득한 축제의 현장에 고성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12회 꼴값축제가 지난 28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 무량장 일원에서 성공적인 개막을 알렸습니다. 2022년 제12회 꼴값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올해는 염원을 담은 축제의 개막인 만큼 첫날부터 전국 각지의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을 환대하듯 다양한 공연 무대도 펼쳐져 그 열기는 한층 뜨겁습니다. 서천 군민들은 되살아난 지역 축제를 축하하며 기대감에 찬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많이 진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게 돼가지고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지역 활성화가 된 것 같아서 되게 기쁩니다. 장항 시민으로서. 지역 활성화 바람에 부응하듯 축제는 수도권 등 먼 타 지역의 행락객들로 붐볐습니다. 친구와 연인, 가족 등 주변 소중한 사람들과 축제의 흥취를 즐기며 부푼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랑 놀러 왔는데 생각보다 즐길 거리도 되게 다양하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노박래 서천군수, 나학균 의장, 전두현 서천군 어민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맛과 재미가 가득한 꼴값 축제가 6월 6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오셔서 추억 한 폭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충남 서천군 내에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지원해 경제 사회 활동을 돕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서천 시니어 클럽인데요. 김혜은 서천 시니어 클럽 실장은 특히 지역 특화 사업인 영농 사업이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이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노령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참여자 수가 확대돼 사업 여건 마련에 대한 고민도 따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고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서천군은 고령화 사회로 노인 인구의 생산적인 일자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 SBN 뉴스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서천 시니어클럽의 김혜은 실장과 가족누리센터 1층 카페 동백에서 31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혜은 실장은 시니어클럽이 생산적인 노인사회 활동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전했습니다.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유형 사업들로 현재 1,441명의 서천군 어르신들이 생산적인 일자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중 서천군은 평균 78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로 봉사의 성격이 강한 공익형 사업에 다수 참여합니다. 시장형 사업으로는 농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상 영농 사업이 가장 큰 호응을 얻는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농촌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하회 영농 사업이라든가 해바라기 애유 영농 사업이 있습니다. 시니어센터는 이러한 지역 특화 사업과 더불어 카페 동백 등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는 전문적인 일자리 확대에도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수는 센터 초기 설립 당시 500여 명에서 최근 1,500명에 육박하는 등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참여 확대에 비해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센터 환경 개선은 미비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기관 사무실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서천 시니어센터.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다양한 연령대 모두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 본투표에 앞서 대전,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 유의사항을 전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465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확인 가능합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의 경우 오후 6시 30분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시작됩니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와 성명이 기재된 PCR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선관위는 투표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 집중으로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권자는 가급적 미리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방선거의 본투표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를 2번에 나누어 진행합니다. 충남 서천군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으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2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구당 2명에서 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라도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합니다. 충남 서천경찰서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서서천 농협과 한산농협에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금융기관 인증패 부착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비인면 서서천 농협과 한산농협은 각각 피싱범에게 속아 거액을 이체하려는 피해자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112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화 금융 사기를 예방했습니다. 이에 서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금융기관 인증패와 함께 피해를 예방한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금융기관 인증패란 서천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치안 시책 중 하나로 2회 이상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경우 수여되는 인증패입니다. 최철균 서천경찰서장은 군민들께서도 대환대출, 기관 사칭 등의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을 숙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11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25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충청권 지방은행이 없는 것을 현안으로 삼고 충청권 560만 지역민의 의지를 모으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서명운동은 충청인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추진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충청권에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충청은행, 1999년 충북은행이 잇따라 문을 닫은 뒤 지방은행이 없는 상태입니다. 송무경 충남도 경제소상공과장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지방은행을 성공적으로 설립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며 온라인 서명운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충남 보령시에서 아시안컵 국제요트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월 개최됩니다. 아시안컵 보령 국제요트대회가 오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보령 요트 경기장과 대천 해수욕장 수역에서 개최됩니다. 충남요트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보령 국제요트대회 조직위가 주관하며 충남도와 해양수산부 등이 후원합니다. 대회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덴마크 등 세계 17개국 120여 명의 각국 대표급 선수가 참가합니다. 경기 종목은 킬보트를 이용하는 J70과 딩기 요트인 옵티미스트 2개입니다. J70 경기에는 10개국 40명이, 옵티미스트 경기에는 15세 미만 11개국 선수 80여 명이 참가합니다. 개회식은 22일 오후 5시, 폐회식과 시상식은 24일 오후 5시에 해양 머드 박람회장 내 상설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2045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0일 충남도는 스플라스 라솜에서 2022년도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충남도 관계 공무원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기본 계획의 비전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그린 충남이며 목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0% 감축입니다. 이에 대한 전략은 에너지 연료 등 청정한 전환, 미래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 등 과감한 혁신 등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분과 위별 과제는 총 17건으로 주요 과제로 수소에너지 관계망 구축, 충남형 정의로운 전환 개념 정립 등이 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 서천소방서는 지난 30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특별 경계 근무는 개표소 소방력 전진 배치와 투표소 예방 순찰 강화 등 지방선거 대비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진됩니다. 최경수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7일 신홍떡방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떡 판매와 함께 카페가 운영되는 신홍떡방은 기존 카페보다 경쟁력을 가져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0일 서천군 보건소가 도서 지역인 유보도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검진은 서천군 보건소, 한국한센복지협회와 대한결핵협회가 함께 만성 감염병 전파 방지와 조기 치료를 목표로 실시됐습니다. 보건소와 두 협회는 한센병, 결핵에 대한 교육과 검진, 피부질환 진료와 처방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의 MG의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무궁 무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무궁 무진! 기대하세요. MG가 만드는 더 새로운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